안녕하세요. HY 에듀의 모남입니다. 제가 2015년 2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게시판에 올린 거는 1회라고 제목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2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2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준비하셨던 분들 한번 2회도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정이 2016년 1회 1월 24일에 시험이 예정돼 있잖아요. 1회 때는 합격분들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총 뭐 비공식 시험, 뭐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시험까지 포함해서 5회, 5번의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3회는 특별 전형으로 저희가 참가를 할 수가 없죠. 1회와 2회, 4회와 5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회랑 5회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쉽게 나옵니다. 2회와 4회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웬만하면 올해 1회에 꼭 합격자의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2회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저도 2회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문제 중에서 제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빈도가 높았던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문제를 한번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우선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에 대한 정의이다. 옳은 것은 윤중이 뭡니까? 윤중이 뭔지에 대해서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길입니다. 길. 이런 길이 있는데 자동차가 회전을 하게 된다.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무게는 어떤 식으로 하중을 가하게 됩니까? 네 가지 바퀴에. 이쪽 바깥의 부분에 하중이 많이 걸리겠죠. 그쵸? 윤중이란 차륜에 의해서 궤도에 가해지는 수직의 힘. 무슨 말이냐? 주행시에 주행시에 곡선을 통과할 때 이 바퀴에 발생하는 이 하중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뭐 차량이 동요를 한다거나 관성력에 의해서 좌우에 이 하중이 바뀌게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뎌야 되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윤중이라는 검사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바퀴에 어느 정도까지의 하중이 걸렸을 때 견딜 수 있냐라는 걸 체크하기 위한 건데 그럼 보시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 수평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개의 바퀴냐, 두 개냐, 네 개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윤중은 바퀴 한 개의 수직으로 걸렸을 때 회전을 했을 때 자동차가 요동을 치거나 또는 관성력에 의해서 자동차의 바퀴에 하중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수직이냐 수평이냐 했을 때 저희는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다 나왔네요. 1번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저희가 윤중이라고 했습니다. 윤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동차가 길을 회전을 했을 때 이 바퀴의 윤중, 하중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때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중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냐를 확인하는 게 윤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피스톤에 옵셋을 두는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 저희 이거 모나미 쌤이 아니라 캐남 쌤이 2015년 11월 19일에 피스톤 옵셋에 대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했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피스톤 핀이 꽂히게 됩니다. 이 녀석은요. 커넥팅 로드에 연결이 돼서 회전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냐? 이 녀석의 홀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cm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옵셋을 두냐? 왜 옵셋을 두냐면 이 녀석이 딱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직선 운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벽면을 깎아먹겠죠. 분명히 이쪽에는 여유를 둡니다. 근데 이 녀석을 약간 중심으로부터 틀어지게 된다면 이쪽에 발생하는 치갑들, 이 녀석이 뭐 약간 오버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치갑을 줄여주겠죠. 치갑은 뭐냐? 이 면적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 전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쪽 닿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닿는 부분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 녀석을 움직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게 이 핀셋의 피스톤에 옵셋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치갑을 감소시켜요. 답은 뭐냐? 3번 피스톤의 치갑을 잡기 위해서 치갑을 잡게 하기 위해서 피스톤에 옵셋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자. 8번이네. 6번인가요? 자동차 엔진의 냉각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자동차 엔진에 냉각 장치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강제 순환식이 많이 사용된다. 2번 냉각 장치 내부에 물때가 많으면 과열의 원인이 된다. 서머스탯에 의해 냉각수의 흐름이 제어된다. 4번 엔진 과열 시에는 즉시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냉각수를 보급해야 된다. 이건 냉각 장치의 안전과 그리고 기능, 그런 복합된 문제입니다. 딱 보면 4번이 문제가,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보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엔진이 과열했을 때 즉시 라디에이터의 캡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있는 굉장히 가열된 높은 온도의 냉각수가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저는 4번이라고 딱 문제를 풀었어요. 강제 순환식이 많이 사용된다. 냉각수가요, 펌프에 의해서 순환이 되게끔. 결국은 냉각수도 냉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냉각수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을 흘러야 되는데, 이런 간을 흘러야 되는데 이게 좁아진다. 그럼 막힐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서머스탯에 의해서 냉각수의 흐름이 제어가 됩니다. 이 1, 2, 3번은 맞는 답이고 4번은 안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절대로 라디에이터 캡을 즉시 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엔진의 열에 의해서 냉각수가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캡을 통해서 냉각수가 분출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쾌남쌤이 항상 하는 말, 답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하라고 하셨죠. 6번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7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전자제어 연료분사 차량에서 크랭크각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것. 크랭크각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것. 크랭크각 어떤 역할입니까? 저희가 자주 그리는 건데 실린더가 있죠. 그리고 피스톤이 있어요. 핀이 있습니다.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약간 그림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원이 아니에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이해하지 못하게 그렸는데요. 약간 얘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요런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커넥팅의 위치를 잡아주는 걸 저희가 크랭크 각 센서라고 하죠. 그러면 크랭크 각 센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엔진이 크랭크 각에 지금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연료의 분사 시기를 결정한다. 연사의 분사 시기. 연료의 분사가 언제 내립니까? 엔진이 흡입 행정일 때. 흡입 행정일 때 밸브가 열리고 연료가 들어오죠. 그쵸? 연료의 분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크랭크 각의 회전, 각도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때 흡입 행정이 발생을 하고 연료의 분사 시기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점화 시기 결정. 이게 다 지금 저희 사행정, 흡입, 폭발, 배기 뭐 하나 또 있는데 뭐냐? 기억이 안 나네. 압축. 이렇게 사행정 사이클의 역할을 다 결정하는 게 이 크랭크 각 센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피스톤의 위치 검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가 어느 정도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피스톤의 위치 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냉각수 온도 센서. 냉각수 온도 센서가 얘의 온도를 검출합니다. 크랭크 각 센서랑은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크랭크 각이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고 그리고 무엇과 연결이 돼 있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은 7번의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가솔린 기관에서 고속 회전 시 토크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최적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2016년 1월 11일 최적 효율, 흡입 효율, 충전 효율 관련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죠. 그쵸? 최적 효율이 뭡니까? 흡입된 공기가 이 실린더로 꽉 차 들어왔을 때 실린더 내의 최적을 모두 채우면 최적 효율은 100%가 됩니다. 토크가 낮아지는 원인. 폭발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토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폭발 행정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결국은 1번이 답과 가까운 답입니다. 최적 효율을 어느 정도 높아주냐,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주냐에 따라서 토크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파 속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전파 속도가 과연 토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전파 속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라잖아요. 그쵸? 빨리 이쪽에서 폭발점이 일어나면은 이 폭발에 의해서 내부로 확산이 됩니다. 그때 전파 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회전의 속도가 약간은 빨라지는 행정에서의 변화가 약간 빨라지는 그러한 역할은 하지만 토크가 낮아지는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에 근접하면 저희 굉장히 좋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압력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확 제껴줘야 돼요. 그리고 점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거 2번하고 같이 엮을 수 있겠죠. 회전 속도를 약간 빠르게는 할 수 있겠지만 토크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11일 오늘 월요일 문제는요. 15번까지 20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건데 그중에 15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체크가 마지막이에요. 15번이. 그럼 봅시다 한번.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때 배기가스의 색으로 가장 알맞은 것. 이거 저희가 실린더 내부로 흡입되는 이 공기 플러스 뭐라고 했습니까? 공기 플러스 연료죠. 그쵸? 공기 플러스 연료는 뭐 디젤이 될 수도 있고 가솔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는 이 혼합물이 들어오는 것 중에 공기청정기가 막혔다. 이러면 공기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공기가 안 되고 연료가 냈다. 지금 이 혼합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압축비도 있고 혼합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혼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연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료가 뻥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혼합물이 들어갔을 때는 불연소 과정이 생깁니다. 불연소가 된다. 연료가 다 타지 않은 녀석이 배기가스로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이 불완전한 연소가 발생했을 때 완전 타지 않은 연료들이 막 배출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휘발유 무슨 생각입니까? 휘발유 무슨 색깔이에요? 내부에 이렇게 타 있는 녀석들 시커먼 연기를 뒤집었으면 무슨 색깔입니까? 흑색이죠. 결국은 문제의 요점은 뭐냐? 공기청정기에서의 공기가 막혔다. 그럼 공기가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그 색깔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답은 뭐냐?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흑색이 되겠습니다. 연료가 어떤 식으로 연소에 일어나에 따라서 각각의 색깔이 있습니다. 엔진 내에서 냉각수가 혼합이 됐을 때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와 관련된 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다라는 건 흑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20번까지 했는데요. 다음은 제가 40번에서 50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문제는 풀었어요. 강의도 찍었고요. 20번까지 한번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쾌남쌤이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